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균 바이러스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생물학 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현대 생물학전의 양상과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독가스 사용을 지켜본 세계는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독가스나 세균학적 수단 등은 전쟁에 사용하지 말자라는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1925년에 채택된 제네바 의정서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화생무기 사용 금지 규범 이행을 검증하는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범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시기인 1969년 닉슨 독트린을 선언한 미국 닉슨 대통령이 미국은 생물 무기를 생산, 비축을 포기하고 보유한 무기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71년 유엔 총회가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안을 기초로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협상을 진행해 1972년 2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탄생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생물 무기의 개발, 연구, 생산, 비축 금지뿐만 아니라 이미 비축되어 있는 생물 무기의 폐기를 가입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여 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은 1987년 6월과 3월에 각각 가입하였습니다. 유엔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 즉 BWC,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 약칭 CWC, 핵 확산 금지 조약, 약칭 NPT와 함께 궁극적으로 3대 대량 살상 무기, 약칭 WMD 확산 방지를 위해 2004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3대 WMD 금지 조약에 모두 해당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개발과 보유량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비용 대 효과만에서 생물학 무기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전역에 8개 소우 생산시설과 4개 소우 연구시설, 7개 소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생물학 무기는 13종 정도이며 세균성 병원균인 탄저균, 콜레라균, 패스트균 등과 함께 바이러스성 병원체인 두창, 독소인 보툴리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생물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물학 무기의 확산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가 1980년대 이란과 전쟁 당시 생물학 무기 개발에 착수해 상당 수준에 도달했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생물학 무기 사용 위협으로 주변국에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BWC 가입국이었음에도 협정 조문에 회원국의 의무 이행 검증 체제와 불이행 회원국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BWC 검증 체제 강화를 위한 검증 의정서 채택을 위해 1985년부터 호주의 제안으로 검증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의 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2001년 미국이 검증 의정서 초안을 거부했고 그 후 협의 중단, 새로운 제안과 협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BWC 검증 의정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생물학 무기의 특성상 세균 배양이 쉽고 화학 무기에 비해 은닉과 운반이 쉬우며 대량 저장이 불필요해 적은 비용으로 테러국가 또는 테러 집단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며 그 파급 효과는 코로나19의 사례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 무기의 기초가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 연구는 인류의 보건과 의료를 위한 필수적인 연구지만 생물학 무기와 한계가 불분명해 규제와 검증 대상, 절차를 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일본,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면 즉각 생물학 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많은 바이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주한미군이 평택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도 평시 바이오 연구를 통한 생물무기 방어를 위한 차원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우한연구소 같은 바이오 연구소는 어느 정도 국력을 갖춘 국가라면 모든 국가가 다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건 및 의료를 위한 바이오 연구를 어렵지 않게 생물학 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전의 수단이 병원군이나 바이러스 또는 독성 물질을 투발 수단에 투하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전 양상은 선전포고를 발령하고 병력이 진격하는 과거의 고전적인 전쟁 양상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전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해 상대방의 국력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훌륭한 생물학전 무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전포고 또는 전시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평시상황이라도 잠재적인 적국 또는 경쟁 국가의 국력을 약화할 의도를 가졌다면 생물학전 무기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현대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니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면 그 수단이 바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731 부대를 주도했던 이시시로가 궁극적으로 중국인을 세균과 바이러스로 제압하고 일본인은 백신으로 보호한다는 구상을 이미 80여 년 전에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제조하고 의도적으로 전파했을까요? 이 문제는 단편적인 짐작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전쟁사와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생물학 무기로 사용할 경우 그 무서운 영향력을 세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함께 겪으면서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BWC 검증 의정서를 보다 엄격하게 제정하고 각국의 협조로 투명하게 집행하는 조치가 보다 시급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김정은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할 목표는 어디일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